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산업기사 회로 이론 3장 기본 교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류 회로는 양도 좀 많지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이 이제 뒤에 배우는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저항만의 회로입니다. 저항만의 회로. 우리가 알다시피 저항 회로에 교류가 인가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이런 정연파를 이제 인가를 하게 되겠죠. 인가하면 여기 있는 값은 시료값입니다. 만약에 100V 시료값이라면 여기 이제 100V가 되겠죠. 100V라면 그럼 최대치는 얼마냐? 이거는 루트 2 곱하기 100이죠. 100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141V가 되겠죠. 시료치가 100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파형의 순식값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은 사인의 뒤의 값은 어떤 값이든 간에 플러스 1과 0,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 사인이 플러스 1 요 항목이 1일 때 최대치로 표시돼야 되니까 만약 우리가 전압을 나타낸다면 여기는 최대치가 표시되도록 해야 되죠. VM이 돼야 돼요. VM 맥시멈 값이 돼야 되니까 시료치로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순식값을 계산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간마다 값이 틀리겠죠. 요게 최대값을 나타내 줘야만이 요 뒤쪽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런 파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여기서 141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00V라면 141이 되어 있으면 141 곱하기 0 하면 그때는 0V. 141 곱하기 만약 여기가 최대값이 1이 되었을 때는 141V 이 점을 나타내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이제 여기 14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을 나타내는 식이고 중간값일 때는 중간에 어떤 특정값 141 곱하기 0.5일 때는 뭐 70V를 가리킨다든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그렇게 되겠죠. 사인 오메가 t 값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값이 커지는데 아무리 커져도 이 자체가 뭐 100만 1000만이 되더라도 이거는 1에서 0 사이의 값이 되겠죠. 각도가 계속 돌다가 100만 바퀴 돌고 여기 딱 멈췄다. 그러면 이 값이 뭐 0.5라든가 이 높이가 뭐 그런 값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전압을 우리가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전류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 최대 위치에 있을 때는 최대 전류가 흐를 거고 0일 때는 0 전류가 흐를 거고 또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쪽으로 또 최대 전류가 흐르겠죠. 또 마찬가지로 사인 오메가 t는 플러스 1에서 0, 마이너스 1까지 이제 바뀌는 거고 여기는 시료치가 되는 거죠. 만약 10A 흘렀다. 실제는 10A는 시료치를 이런 전류가 흐른다면 시료치다. 그러니까 최대치를 표시해 줘야만이 실제 그 시간에 흐르는 전류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루트 2를 곱해주는 거죠. 루트 2 IS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IM 최대값. 그래서 전류의 최대값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우리는 시료치로 계산하면 되니까 I는 R분의 V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순시 전압은 순시 전류 곱하기 R만큼의 전압이 되는 거고, 전력은 I 제곱 R. 이 I 제곱은 전류의 제곱인데 이거는 C로치니까 우리가 순시 맥스치 최대치로 나타낼 때는 루트 2로 나눠 갖고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는 2니까 2분의 IM의 제곱 R 뭐 이렇게 되겠죠. 전력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저항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는 동이상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전압이 높을 때 전류도 V가 이렇다면 전류 I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되죠. 같은 위상 0일 때 0, 최대치일 때 최대치, 마이너스로 최대치일 때 여기 최대치, 전압이 최대치일 때 여기 최대치, 이렇게 동이상이라는 거죠. 동이상, 위상이 똑같다.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임피던스를 보면 이렇게 여기 허수부, 여기 실수 이렇게 나타내겠죠. R 성분은 이 실수분이다. 실수분이 R 성분이고 허수분이 없다. 원래 L, C 뭐 등등이 이렇게 허수부가 되는데, 그 다음에 R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R은 그냥 그대로 주파수하고 무관하죠. 그럼 L 같은 경우는 뭐 2파이 FC FL, C 같은 경우는 XC 같은 경우는 뭐 2파이 FC분의 1. 그래서 주파수가 F가 커지면 L 같은 경우는 저항이 커지고, 이 저항을 우리가 이제 리액턴스라 그러는데 인덕턴스에서 생기는 저항. 자, XC는 콘덴서에서 생기는 저항. 이거는 주파수가 커지면 분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피던스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거기에 비례했을 때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R만의 회로입니다. 자, L만의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L에 대해서는, 인덕턴스에 대해서는 이제 속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전압을 인가해주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생기는데, 가장 먼저 이제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은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자석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요. 자개가 생기는 거죠.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자개가 생기면 이 자개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냥 자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전압이 변하면 자개도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개가 변하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 전압에서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에서 자개가 생기고, 이 자개에서 다시 전압이 유기돼요. 전압이 이렇게 유기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유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도 유기되고, 여기 전압이 공급되고, 이 코일 안에서 전압이 유기되는 것과 일치하는 전압이 생기겠죠. 전압이 공급되면 거꾸로 여기서도 전압이 그 전압만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코일의 이제 특징이 되는데, 유도 기전력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자석의 변화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석의 변화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감긴 횟수, 여기 감긴 권수가 많으면 이 자석이 이 코일을 쇠교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자석과 권수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권수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되는 거죠. 자, 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전압을 여기에 뭐 교류를 공급해서 그냥 어떻게 전류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자석이 생기고, 자석이 생기면 다시 또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기전력이 여기와 여기에 전압을
또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특징이 있다. 그럼 인덕턴스라는 걸 뭐냐? 인덕턴스. 자, 자속은 전류에 비례한다 그죠? 자속은 전류에 비례하고 코일과 세교하는 거. 요 세교하면 뭐가 생기죠? 세교하면 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요 세교하는 것도 뭐하고 비례하냐면 전류하고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전류와 여기 어떤 전압이 되는 거죠. 세교하면 여기 기전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V는 IR 뭐 RI 해도 되죠. 저항 성분하고 비슷하게 이런 비례 관계에 있는 성분이 있다 이죠. 성분. 이 성분을 우리는 인덕턴스라 L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L은. 이 전류와 전압과의 사이에서 어떤 성분이 생기는데 이 성분을 우리는 L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L 성분이 이제 어떤 저항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근데 이제 특징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거 L은 인덕턴스는 자속과 생성되는 자속, 전류에서 생성되는 자속, 그 다음에 N값에 따라서 L값이 이제 결정되는데, 단위는 헨리죠. 자, 전류에서 자속이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기면 L값은 커지는 거고, 비슷하게 이 자속이 세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에 있는 값들, 그 다음에 전류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요. 이 물리적인 크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속이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감긴 횟수에 따라서 이제 인덕턴스 크기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소에서 이제 크기가 이제 파이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L 값을 만들 때 이제 횟수 가지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이제 L을 만들 수 있는데, N 횟수 가지고 이제 크기를 많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죠. 실제 만들 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자, 보게 되면, 자, 계속해서 L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코일이 있다면 이 코일의 전압은, 이 속에는 이제 전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항 성분은 뭐 0옴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도선에도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이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도선에 저항이 없다고 보고 했을 때 이 양단에 이제 전압이 생기는데, 이 전압은 뭐 전류 흘러서 저항에 의해서 생길 수가 없잖아요. 0옴이니까. 그럼 어디에서 생기느냐? 여기에서 VL은 N 자속의 변화, 여기 코일 속에 흐르는 자속을 코일이 몇 바퀴 돌면서 세교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기되는 전압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전류의 변화일 때 L을 곱하는 게 이 값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류가 변할 때, 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생기고, 이 자속에 의해서 또 이 코일에 의해서 또 전압이, 감긴 횟수에 따라서 전압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류가 자속의 근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감긴 횟수라든가 이 속에 있는 물질에 따라서 이제 전류의 변화 때 몇 볼트가 생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L이 크냐 적으냐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L 곱하기 dT분의 di, 전류의 변화라야만이 자속이 변하죠.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일정한 자속이 되어버리면
자석이 변해야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안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전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전류는 V 뭐 여기에서 요 전류를 이제 거꾸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끄집어내면 DI고 L이 이쪽으로 가면 L분의 1이 되겠죠? 자, DT도 위로 올라가면 VD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DI를 적분하면 이제 I가 되고 자,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 이제 L분의 1이 되겠죠. L분의 1은 여기 상수니까 적분. 그래서 이제 전압이 변하는 거를 적분하면 전류가 만들어진다. 적분하면 전류가 된다. 그래서 적분해서 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똑같을 수가 없겠죠. 이제 다르게 됩니다. 이게 이 위상이. 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인덕턴스의 에너지는 전력을 시간에 따라서 전력이 계속 바뀌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V 곱하기 I 이거 적분하면 되겠고 곱한 거를 적분하는 거죠. P는 V 곱하기 I니까 순간적으로 계속 이제 곱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전압은 DT분의 DIL이니까 여기 전압 이 위에 있는 전압 있죠. 이 전압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I를 곱하면 되죠. I를 곱하면 되니까 이걸 이제 적분한다 이거죠.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DT 없어지죠. 그럼 I DI가 되고 L이 되고 이걸 이제 적분하게 되죠. L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죠. 밖으로 나가면 되고 즉 I만 적분하면 되죠. I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I 적분하면 2분의 1 뭐 X라고 하면 X 제곱이 되죠. 이게 I가 되는 거죠. 그죠? X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 X 그죠? X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러니까 X를 적분하면 X 제곱이 되면 안 되죠. 2분의 1 여기 2가 있으니까 2분의 1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적분해서 대입하면 이제 이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조금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값의 의미가 뭔지. 자, 여기 보면 저항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저항일 때는 P는 R I 제곱이죠. 제곱. RI 제곱. VI에서 V는 IR을 V 곱하기 P는 뭐예요? P는 V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요거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에 RI 제곱이 되죠. 위치를 바꾸면. 자, 이렇게 되는데 코일은 어떻게 된 게 2분의 1 LI 제곱이 된다. 전류의 제곱. 자, 요건 어떤 전류가 쭉 올라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축적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를 수 없어요. 전류가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돼요.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류가 최종 전류가 되는 거죠. 이건 최종 전류. 전류는 0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코일에서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